췌장에 생기는 질병. 췌장은 작은 분비기관으로 췌장 머리 부분은 십이지장의 만곡부에 있다. 주췌관은 총담관과 연결되어 담체관 팽대부를 만든다. 팽대부는 중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간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 것 외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들어있는 췌액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위장에서 만들어진 산성물질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염기성의 췌액과 담즙과 만나서 중화된다. 이를 통해서 산성과 염기성의 적절한 균형이 맞춰지는데 췌장의 효소가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생산되는 담즙의 분비를 가로막아 하루에 한 컵 이하로 분비되도록 한다. 이것은 특히 지방이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소화 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십이지장의 산성도 수치가 너무 낮은 상태가 되는데 이는 췌장과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해서 섭취한 음식물은 일부만 소화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으로 포화된 음식물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장 전체를 부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담낭에 있던 담석이 총담관과 췌관이 만나는 팽대부로 이동하면 췌액의 분비가 가로막히고 담즙이 췌장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우에 십이지장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상당수의 단백질 분해용 췌장의 효소가 췌장 안에서 활성화된다. 그런 상태가 된 효소는 매우 위험하다. 이 효소는 췌장 조직의 일부를 소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염, 환홍, 국소적인 혈전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췌장염이라고 부른다. 팽대부를 가로막고 있는 담석은 세균, 바이러스, 독성물질을 췌장 안으로 들여보낸다. 일어나여 췌장세포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악성 종양으로 발전한다. 종양은 대개 췌장 머리 부분에서 발생하여 담즙과 췌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종종 황달을 동반한다. 간, 식도, 간내 담관, 위장, 담석, 총담관, 담낭, 췌장, 췌관, 십이지장, 팽대부. 간, 담낭, 팽대부에 있는 담석은 두 가지 형태의 당뇨인 인슐린 의존성과 인슐린 비의존성 모두와 부분적인 연관이 있다. 어린 환자를 포함하여 그동안 내가 만나 본 당뇨 환자들은 모두 간에 많은 양의 담석을 가지고 있었다. 날마다 건강한 식이요법을 따르고 정제 설탕과 동물성 식품이 없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사람은 간 청소를 할 때마다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 그러면 간에 생기는 질병은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다. 무게는 1.3에서 1.5kg까지 나가고 갈비뼈 뒤쪽 우상복부에 위치하며 폭은 거의 몸 전체의 크기에 가깝다. 간의 기능은 수백 가지 이른다. 그것은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기관이다. 간은 몸에서 사용할 영양소, 효소, 에너지를 생성하고 전환하고 분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간과 몸 전체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간의 기능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담석의 존재로부터 생겨난다. 간은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와 호르몬, 담즙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몸의 장기들이 적절히 기능하고 성장하며 치유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들기도 하고 이미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단백질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세포와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유전자 등을 만들 때의 주 재료가 된다. 그 밖에도 간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오래되고 낡은 세포를 분해하고 단백질과 철분을 재순환시키며 비타민과 영양소를 저장하는 것 등이 있다. 담석은 이와 같이 간이 수행하는 모든 생명활동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주는 존재다.
간은 혈중 알코올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유독성 물질, 세균, 기생충, 의약품의 특정 화합물을 해독한다. 간은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몸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한 효소를 사용한다. 여기에 더하여 간은 1분마다 1리터 이상의 혈액을 예우한다. 이때 걸러진 노폐물의 대부분은 담즙에 섞여서 간 밖으로 배출된다. 담석에 의해서 간 내 담관이 막혀 있으면 간의 독소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는 간 질환을 초래한다.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제일 먼저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 악화로 빠르게 앞당긴다. 담석이 있으면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약품 과다 복용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간에 의해서 적절하게 해동되지 않은 알코올은 간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모든 주요 간 질환에는 담석에 의한 광범위한 담간 배석이 선행한다. 담석은 간의 기본적인 구조 단위인 간 소엽의 형태를 뒤틀리게 만드는데 간에는 이러한 간 소엽이 5만 개 정도 있다. 결과적으로 담석이 있으면 이들 간 소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혈액의 흐름이 어떻게 더럽게 된다. 게다가 담석은 간세포가 더 이상 담즙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흐르지 못하고 갇힌 담즙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 걸쭉해지면서 찌꺼기나 담석이 된다. 담석에 의한 질식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결국 간세포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다. 섬유질의 반응 조직 이 점점 이들 세포를 대신하게 되고 폐색이 더해지면서 간 속의 혈관의 압력이 증가한다.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손상을 입는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 간경변증이 발생한다. 간경변증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세포 질식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간세포가 파괴되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체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세포 수가 줄어들면 간부전이 발생한다. 간부전의 결과로는 나른함과 해부한 간의 담즙 찌꺼기가 담즙 찌꺼기 간경변증은 이렇게 얼룩덜룩 간경변 간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창난 상태, 수전증, 혈당 감소, 감염, 심부전증과 체액 저류, 치혈장애, 혼수 상태, 사망 등이 있다. 하지만 간은 큰 손상을 입었을 때도 놀랄 만큼 강한 회복 능력을 보여준다. 간 질환으로 간세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환자라도 간 청소를 통하여 모든 담석을 제거한 다음에 술과 의약품을 멀리하면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장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세포는 다시 자라나서 정상적인 간 기능에 어울리는 정돈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간 부전에는 간 경변증과는 달리 간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량의 중성지방이 간세포에 쌓여있는 상태인 지방간은 흔히 생기지만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현재 10명 중에 1명꼴로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개인별로 보면 지방간이 생긴 일차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간 폐색이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가장 잘 알려진 지방간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알코올과 지방 섭취다. 아미오다론, 메토트렉세이트, 딜타아젬, 테트라사이클린, 고활성 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 당질 코르티코이드, 타목시펜 등도 약물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다. 건강한 간은 몸에 있는 과잉 지방을 담간으로 통하여 소화관으로 배출시킨다. 하지만 간 내 담간에 담석이 있으면 간세포로 하여금 지방을 축적하여 비만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간의 지방이 많이 축적될수록 몸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과잉 지방을 제거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체중 감량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방간
지방간은 이제 더 이상 지나친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현재는 어린이들의 비만 정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간 경변증을 앓고 있다. 그로 인해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어서 비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있다. 2011년 7월 2일자에 텔레그래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현 상황은 심장질환, 뇌졸중, 제2 당뇨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간 경변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것은 상당히 진행되기 이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법은 전혀 없지만 체중 감량과 식생활 개선으로 완화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막혀있는 담관을 뚫지 않고서는 체중 감량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간에는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모든 지방은 간세포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의 다른 부분에 쌓여있는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은 폐색을 더 악화시켜서 완전한 질식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 잘 알려진 위절제술은 몸 전체에서 엄청난 양의 지방이 간으로 몰려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간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위절제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간과 나머지 몸 전체를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과 같이 비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질병에 취약하게 한다. 급성 간염은 간세포 전체가 죽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급성 간염. 담 속에는 바이러스성 물질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간세포를 공격하고 감염시킴으로써 그 결과 세포의 퇴행이 일어난다. 담석의 숫자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면 점점 더 많은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되고 소엽 전체가 괴사하며 혈관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나머지 간세포의 혈액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가 간에 가져다준 손상 정도와 전반적인 영향은 간 내 담관이 담석에 의해서 얼마나 막혀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간에 암이 생기는 것은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수의 간 내 담관의 폐색이 진행된 이후에만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간염, A형, B형, 또 BA형, B형, 일정 수 이상의 간 소엽 안에 있는 담관이 담석에 의해서 폐색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어린 나이에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생후 40에서 60분이 지나기 전에 너무 일찍 탯줄을 묶으면 갓 태어난 아기의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4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해서 생후 첫 1시간 동안의 퇴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걸러져야 할 독성 물질이 아기의 몸 안에 남으며 질병에 대항하여 싸울 항체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게다가 백신 접종은 아기의 간을 백신 자체에 들어있는 수많은 발암성 독성 물질에 노출시킨다.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간은 이러한 독성 물질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백신 접종 직후부터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또한 설탕, 살균된 우유, 동물성 단백질, 튀긴 음식, 기타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등의 부적절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어린이의 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만약 임신기간에 산모가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정크푸드를 먹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백신 접종을 받는다면 이건 역시 아기의 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미국 비영리 환경시민단체인 EWG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생아에게 채취한 혈액 샘플에는 수은, 난연제, 농약, 식품 첨가물, 바디케어 제품에서 넣은 화학물질, 대기 오염물질, 독성 플라스틱 제품, 코팅, 테플론 등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287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독성물질의 상당수는 유력한 발암물질이다. 어린이의 간이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로 가득한 혈액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독성물질의 일부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 담석을 만드는 것은 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건강한 간과 면역체계는 외부 환경에서 들어온 것이든 백신 접종이나 수혈 등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혈류로 들어왔던 상관없이 바이러스성
물질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모두는 이 순간에도 몸 밖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몸 안에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 폐색되고 유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바이러스가 아무 곳에나 무작위로 생겨나서 세포액을 공격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오로지 가장 약하고 손상을 많이 입은 세포만을 공격하여 그것이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든다. 건강한 세포는 바이러스가 세포액을 뚫고 들어가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건강한 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을 생산하여 면역체계의 방어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한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손상된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손상된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간암이 생길 수도 있다. 너는 여기서 암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만들어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게다가 암세포가 생기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떤 목적이 있다. 암세포는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을 먹어치움으로써 기관 조직 전체가 갑자기 괴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 속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모여 있을 수 있다. 이 바이러스 중에 일부가 홀로 떨어져 나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만성 감염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간의 비바이러스성 감염은 그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간 내부에서 급증한 세균에 의해서 시작될 수가 있는데 담석에 의해서 막힌 담관으로부터 감염이 퍼져나간다. 간 내 담석이 있으면 클로로폼, 세포 독성 약물, 합성 스테로이드, 알코올, 아스피린, 균류, 식품 첨가물들과 같은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간세포의 능력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약품에 들어있는 예측할 수 없는 독성 물질에 대한 과민증이 생겨난다. 여러 가지 알레르기는 이와 같은 과민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생겨나는 독성 물질 부작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FDA나 제약회사조차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황달은 12지장으로 연결되는 담간이 담석에 의해서 막혀있거나 담석과 섬유상 조직이 간 소엽 구조 골격으로 뒤떠들렸을 때 생겨난다. 모세담관을 통해서 담즙의 흐름이 막히고 간세포가 드는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담즙 색소인 빌루빈을 배출한다. 결과적으로 혈류의 담즙과 담즙 구성 성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 혈액의 빌루빈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피부색을 변화시킨다. 피부와 안구 결막의 착색이 뚜렷하기 전이라도 혈액 내의 빌루빈 농도는 정상적인 경우의 3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포함되지 못한 빌루빈은 뇌세포의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 담간의 폐색으로 인해서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겨도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간낭종이 있어도 간 청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간단한 간낭종은 언제나 증상이 없고 다른 일반적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다. 때때로 한 번의 검사에서 한 개의 낭종이 발견되고 며칠 뒤에 다시 검사해 보면은 5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낭종은 앞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위험하지도 않다.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정도가 간 낭종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2만 5천 명 정도만이 낭종이 커져서 주변을 압박하여 생기는 합병증에 걸릴 수가 있다. 간 낭종은 대부분 물로 가득 차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대개 내 담관이 폐색되었을 때 작은 모세림병관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불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세림병관이 불룩해진 상태가 지속된 채로 몇 주 이상 보내면 고착화되어서 낭종이 된다. 그동안 간 낭종이 있는 많은 이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간 청소를 했으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낭종이 다시 사라졌다.